근데 아이가 지금 5살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8살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게 다르거든요. 아들이 왕자병에 걸렸어요. 밥 먹여줘. 옷을 스스로 벗을 수도 있을 줄 알면서도 밀당같이 못하는 척하면서 엄마가 해줘 뭐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요새 막 키워드가 이런 거죠. 자기주도 학습. 네네. 얘가 이래가지고는 왕자병 걸려갖고 자기주도 학습 하겠냐 이런 고민이 좀 되는데 진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요즘에 엄마들도 자기주도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네. 아이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 그래서 아이를 관찰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자꾸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은 아이가 관심 받고 싶으니까, 칭찬받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나 좀 봐줘, 나 좀 예뻐해줘, 칭찬 더 많이 해주고 사랑도 더 많이 해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럴 때는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만큼요. 엄마 네. 옷 입혀줘 이러면 옷 다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입혀주죠. 그리고 네네. 나서 엄마가 한번 입혀줬으니까 이번엔 바지는 너가 한번 입어볼까? 내가 네네. 위에 걸 입혀줬다면 아래는 한번 너가 해볼까? 양말을 신겨줬다면 이번에 네가 잔말을 입어볼까? 이렇게 하고 만약 그 다음 날이 됐을 때는 이번에는 바지랑 티셔츠는 너가 입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늘려가는 거죠. 뭐 한꺼번에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를 했으면 내일은 2개를 아이가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엔 3개는 또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해서 온전하게 아이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분명히 엄마 왜 그래? 나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도와주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도 싫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영역에서는 꼭 정말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옷 입는 데는 자기가 입을 줄 알면서도 은근히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유치원 등원할 때는 스스로 걸어가고 싶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되게 양면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발달 시기에 따라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싶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엄마의 역할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영아라면 네. 아이를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네네. 만약 유아라면 그때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이가 아동기라든지 청소년 시기라면 그때는 격려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확실히 저희 첫 아이는 또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또 초등학생한테 대해야 되는 제 태도랑 지금 유치원 2번에 딱 들어간 아들한테 대해줘야 되는 느낌이 딱 다른 게 이제 구별이 조금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이에 따라서 해주다 보면 그 첫째도 저렇게 엄마가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도 있고, 둘째도 또 엄마가 누나한테 하는 걸 보고서 또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 나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아이가 지금 5살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8살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동인 아이랑 형제가 많은 아이랑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자기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첫 아이만 키울 때보다 둘째 아이가 조금 더 빠른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첫 아이 키웠을 때는 나 혼자의 역할만 했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엔 누나랑 저랑 엄마랑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이 동생은 배우는 게 2사람인 거예요. 또 아빠까지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떤 곳에 집중하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아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발레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피아노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플룻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쪽에서 이렇게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약 발견하게 되면 그걸 지속적으로 하게 돼서 그게 정말로 그 아이의 재능이 돼서 그걸 직업으로 나중에 선택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다양한 영역을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해주는 게 맞다.
맞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원하는 걸 찾았을 때, 재능을 찾았을 때 그쪽 길로 밀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작가님, 저는 진짜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 첫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를 몇 가지를 배워요. 그런데 어떤 거는 자기가 흥미 있으니까 계속 하려고 해요. 뭐 피아노 이런 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영역에서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재미없어, 안 할게,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싫어하는 것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너가 싫으니까 그만해 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 싫어하는 것도 그래도 꾸준히 해보는 게 필요하니까 좀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건지 고민들로. 네, 맞아요. 지금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건 그래요. 네. 어떤 거냐면 아이에 따라서 그건 달라져야 된다. 왜냐면 아이가 좀 예민하고 좀 이런 아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아이가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라면 좀 진득하게 길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법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는 하나에 꽂히면 그건 너무 집중하고 관심 없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관심 있는 쪽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관심 없는 쪽에는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억지로 더해 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다 보면 네. 또 관심 있는 영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 자기가 만족감이 생기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더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냥 농구를 학교에서 하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네. 집에 와서 계속 한 달 내내 농구를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우연히 접하면서 그게 재미있어서 지속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운동선수를 키울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엄마가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딸 좋아하는 피아노 계속 하게끔 응원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응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막 틀리고 하더라도 잘한다, 너 어떻게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벌써 배웠니?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거든요. 네네네. 칭찬도 근데 보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떨 때는 칭찬이 독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칭찬을 좀 할 때 어머님들이 너 피아노 잘 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오늘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샵이 들어간 걸 했다. 그러면 이렇게 샵하는 부분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한다. 만약에 칭찬할 거리가 없다면 피아노 치는 자세에서 손목이 되게 예쁘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다 보면 아이가 손을 내렸다가도 손을 올리면서 본인이 더 칭찬받고 싶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무턱대고 잘한다, 멋있다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칭찬을 그냥 멋있다 이야기한 것보다는 네. 아이한테 적절한 그 상황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도 이게 내가 칭찬받을 거구나 아니면 칭찬받지 않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칭찬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네네네네.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